네, 장 마감은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했다가 오전장에는 내내 파란불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도 장 마칠 즈음 되니까 오늘 오후장에 상승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12시 20분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37% 플러스로요. 2,502. 이렇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는 2,500선을 밟게 되네요.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2,503포인트 선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장중 고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다는 점 인상적이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830선에서 조금 느린 걸음이지만은 벗어나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0.27% 상승하면서 833.18포인트로 어제는 마이너스 구간이었지만은 오늘 플러스로 전환된 채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힙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짧은 수단매가 나타나면서 오늘은 폭우 재건과 관련된 폭우 피해주들이 주목받았었는데요.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보텍이라든지 피코그램 이런 상하수도 배관하는 업체라든지 수처리하는 업체들 오늘장 주목받았었는데 이 두 종목은 그래도 한 10% 이상의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인선 ENT라든지 이쪽 폐기물 쪽으로는 탄력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거래는 동반되지만 음봉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도 1% 정도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나 배관 쪽은 그나마 시세가 유지되지만은 이 폐기물 처리 쪽으로는 장 초반 대비로는 뚜렷하게 탄력이 둔화돼 있는 상황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앞에서 상한가 종목은 하나입니다. 대동전자 이 종목이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근래 들어서 워낙에 좀 유보율이 좋고 하다 보니까 대동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이런 무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노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서 2거래일 전에 이 무중 권리락으로 인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 나타내던 종목인데요. 다시 시장이 좀 고점에 대한 논란이 좀 나타나면서 무상증자 테마주들도 꿈틀거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중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이 대만 방문 이후에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 속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 관심 받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현재 15%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티플렉스도 약 3% 정도 오르면서 이쪽 히토류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움직이는 종목 이 호실적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덴티움과 CJ제일제당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두 종목은 각각 9%, 7% 정도의 강한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조정받는 쪽도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 방산주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미리 올라서 꺾인 것인지 아니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약간 노이즈가 나타나는 것인지는 좀 더 점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8%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먼저 움직였던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수와 또 종목별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주변국 증시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이슈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입니다. 한중일 가운데 일본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닝쇼크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이 중요한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프트뱅크입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이다 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칩보 동맹이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아시아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도쿄 일렉트론이나 아니면은 소프트뱅크 이런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8% 하락했고요. 소프트뱅크도 7%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니케이 225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0.88% 하락했습니다. 종가가 약간은 아쉽게 됐네요. 겨우겨우 회복했던 28,000엔 선인데 오늘 내줬습니다. 0.04엔 차이로 내줬습니다.
종가가 27,999.96엔이니까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일단은 28,000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우리로 따지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기술주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껏 끌어내렸다는 것, 어드반테스트도 밀리고 기술주들이 확실히 좀 안 좋았네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우리 증시와 좀 비슷합니다. 오전에는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상승 전환되고 나서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23% 오름세 나타내면서 3,244.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위아래가 꽉 막혀 있네요. 다음 심천 쪽, 이쪽도 0.1% 오르는데 그치면서 보합권에서 제자리 걸음 양상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부근을 맴돕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의 하락이었습니다. 1,304원 6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1,301원이었고 한때는 잠시 상승 전환되면서 1,307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밴드폭은 6원, 장중에 1,300원 선을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도 우리 증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 에너지를 잃지는 않고 있는 흐름이었죠. 자, 코스피는 연속적인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시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닷새째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2% 올리는 모습, 포인트로도 10포인트 가량 끌어올렸죠. 거래 대금이 거의 9조 원에 육박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오랜만에 2,5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2,50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11시 구간쯤에는 내려가면서 2,481포인트, 그 지점을 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다시 돌려냈죠. 자, 그러면서 상승 전환까지 만들어냈고요. 2,500선을 뚫어내면서 결국 2,500선 그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도 사들였지만 오늘은 무엇보다 기관이 매수를 뚜렷하게 보였다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해서 기관이 1,300억 원 이상 이렇게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 연출이 됐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348억 원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은 파는 모습이었죠. 자, 개인은 1,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확실히 좀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음식료품 업종입니다. 이쪽이 3%가 넘게 뚜렷하게 좀 올랐습니다. 3.26% 상승 마감이 됐죠. 호실적으로 급등한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을 필두로 해서 이 업종지수 강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 못지않게 강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죠. 3.16% 이쪽도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이쪽은 특히나 이 닷새째 5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는 아주 강한 흐름을 연출해 줬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인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도 강세를 이어갔지만 여기에다가 또 오늘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 2.3% 올랐고요. 서비스 1.74% 오름세, 철강 금속까지도 1.63%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운송 장비가 주춤했죠. 오늘 자동차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이렇게 내림세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투톱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전기 전자도 0.31% 내려갔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 업종이 0.05% 소폭 약세였고요. 반대로 제조와 보험 같은 종목들은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보시죠.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여전히 투톱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장 보시면 삼성전자 쪽에 장중에 17일 거래일 만에 6만 전자가 붕괴되는 흐름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6만 원 선을 간신히 턱걸이로 지켜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 내림세로 6만 원에 정확히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올랐습니다. 이쪽도 1%가 넘게 빠졌죠. 1.25% 내림세로 95,100원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가보시죠. 미국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에 보조금 제외를 한다, 이런 소식 속에 이 반사이익 기대감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보시면요, 닷새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강한 폭도, 상승폭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죠. 전장 대비 2.35% 올랐습니다. 45만 7,5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LG화학도 2.9% 뚜렷하게 올랐고, 삼성 SDI도 이쪽 무려 3%가 넘게 올랐습니다. 61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수준의 움직임,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강보합에서 90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요즘에 셀트리온의 기세가 남다르게 좋습니다. 자, 오늘자만 해도 셀트리온이 거의 전장 대비 4% 가까이 올랐죠. 21만 1,500원에서 거래 마칩니다. 뚜렷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매출 1조 원 돌파 소식 속에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강한 모습, 게다가 하반기에 램시마이스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한 대에 덧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 탄력을 계속 붙여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어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나란히 강세였습니다. 네이버부터 전장 대비 2.5% 올랐죠. 26만 5천 원에 마감됐고요. 카카오도 1.4% 오르면서 83,200원의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 자동차가 요새 너무 좀 조용하다 싶더니 오늘은 후진기어를 넣고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부터 보시죠.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이었지만 이 상승 기류에서 좀 제외가 됐죠. 현대차는 1.28% 내리면서 19만 3,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아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0.1% 오르면서 8만 1,500원에서 거래 마쳤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현대모비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뚜렷하게 파란불 들어오면서 1% 넘게 밀리는 모습, 22만 3,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확인해 보시면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0.8%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 이쪽도 연속적으로 올리면서 특히 상승 탄력 꽤 강했죠. 2.5% 올렸습니다. 24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도 보시죠. 특징주 보시면 80년 만에 기록된 폭우 소식이 지난밤에 화제가 됐죠. 이 폭우 관련된 종목들 좀 묶어봤습니다. 지난밤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특히 수도권 일대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침수 피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보험주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보험주들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우려감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나손해보험이 1.17% 내렸고요. DB손해보험 1.8%, 롯데손해보험은 거의 2% 가까이 내림세였죠. 현대해상도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낙폭을 줄여주면서 0.8%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만회를 해줬지만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으로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먼저 차량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보게 될 렌터카주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강했습니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이 이렇게 강세 보여줬고요. K카 같은 종목도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6% 넘게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죠. 자, 게다가 이 밖에 무너진 도로나 구조물들의 복원과 관련해서 이 SG는 12%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건설과 자연과 환경, 동아지질 같은 종목까지도 일제히 오름세 나타나졌고요. 자, 그리고 상하수도관 정비와 관련해서 화성밸브, 특히 이쪽에서는 오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하면서 급등세입니다. 화성밸브가 20% 가까이 올랐고 뉴보텍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20% 가까운 급등입니다. 한국주철관이나 동양철관, 영풍정밀부터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지만 장초반 비해서 조금 밀렸죠. 음봉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인선이엔티 같은 종목 대표적이죠. 자, 인선이엔티 그리고 코엔텍, YN텍과 서한, 제넨바이오 같은 종목까지 일제히 강한 모습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쪽도 후반 들어서 기세가 조금 꺾이면서 YN텍 같은 종목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코스닥 하루 만에 또 이쪽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3% 올렸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 종가는 833포인트 기록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시죠. 거래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11시 구간쯤까지 내리다가 826포인트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 돌리면서 점점 상승으로 방향을 옮겨갔죠. 종가상으로 거의 고점 부근에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830포인트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만 개인의 매수로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23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30억 원대 매도가 더 많았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뚜렷이 사들였죠. 547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역시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시총 1위 자리를 지켜갔고요. 전장 대비 2.3%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1%대 올리면서 9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 HLB도 보시면 어제쯤만 해도 어제와 달리 좀 강한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죠. HLB는 전장 대비 거의 5% 급등하면서 5만 원대 다시 근접했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오늘은 2.5% 올리는 모습으로 76,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내려갔던 ST팜이 하반기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뚜렷하게 끌어올리면서 올라왔습니다. ST팜 보시죠. 자, ST팜 아래쪽에 확인해 보시면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ST팜도 전장 대비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 마치면서 시총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넘겨가 보시죠. 자, 먼저 에코프로 BM 보시면요. 이쪽 올랐는데 전장 대비 에코프로 BM은 1.4%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극재 종목인 LNF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24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사실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첨보 보시면 0.5% 소폭 상승이었죠. 25만 원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뚜렷한 강세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는 4.2% 오르면서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가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 기대감으로 따라서 오늘 뚜렷한 상승이 나타나 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거의 3% 가까이 올렸고요. 58,800원의 종가 나왔습니다. 펄어비스는 소폭 상승이죠. 0.5%가량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조금 올랐습니다. 0.69% 상승으로 위메이드는 72,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크게 좀 올랐습니다. 이쪽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장 대비 4.3% 크게 올리면서 8만 원에 근접했고요. CJ ENM이 1.7%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까지 가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 엔터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최근 주요 걸그룹들의 컴백으로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엔터사들의 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 같은 대표 종목 3.6% 올랐고요. 18만 4천 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컴백이 19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주가도 오늘 거의 5% 가까이 올리면서 6만 원에 근접하는 수준이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3.1% 상승, SM은 1.88% 오르면서 75,9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는 CBDC입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이죠. 일부 외신을 통해서 미국의 양당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 도입을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CBDC 관련 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종가 보시죠. 로지시스 같은 종목이 가장 강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11% 들어 올리면서 6천 원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한네트가 5.7% 강세, 그리고 KCT와 K사인 같은 종목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죠. 애플페이 올해 말쯤에 연말쯤에는 국내에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장부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윗꼬리를 좀 분명히 다는 흐름이었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이루온 같은 종목이 14%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정보통신 5% 올랐습니다. 윗꼬리 가장 길게 달았고, ICK 같은 종목이 오늘 보합됐죠. 6.7% 올리면서 3,94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